그 반사회적인 돈, 그 돈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5배가 오르다 보니까 만약에 주식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한 30년 넘게 살다 이혼하잖아요. 거의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배변. 네. 얼마 전에 뉴스 봤지? 봤죠? 숫자 세기도 힘들더라. 9,440억 원. 9,440억. 네. 이혼 재산 분할 금액으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하잖아. 전에 1심은 이제 665억이었고 1심 665억에서 1조 3천억까지 갔다가 왜 다시 9,400억으로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1심에서 665억이잖아요. 그 금액을 분할할 때는 SK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할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왜 뺀 거였지? 이 재산 분할 바구니 안에서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특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SK의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얘는 빼고 나머지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산 분할이 1심에서는 나왔던 거고요. 반대로 2심에서는 그 SK 주식 자체가 뭐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그 최종현 선대회장 쪽에 300억 원 어음을 지급했다. 그 돈이 SK그룹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배변이 말한 표현이 딱 좋거든요. 재산 분할의 바구니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혼인 파탄 시기에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처분한 재산 1조 원어치의 재산을 또 바구니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구니가 1심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진 거였죠. 근데 정말 역설적으로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의 비율을 4대 6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35% 1심보다 더 적은 비율로 넣었는데요. 10억 원에 40%를 해봤자 4억 원인데 예컨대 100억 원에 35%면은 3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구니를 얼마만큼 크게 가져갈 것인지가 이런 이혼 사건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또 대법원 가서 또 어떻게 바뀐 거야?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그 주식을 여기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끌고 들어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제공했던 그 300억이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 비자금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돈이고 그 반사회적인 돈을 가지고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지금 재산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인정해주면 반사회적인 행위를 법원이 승인해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 법이 승인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 반사회적인 돈, 소위 말해서 나쁜 돈, 그 돈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300억의 기여에 대해서나 300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다시 재산 분할을 정리하라. 이렇게 지금 파기환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 분할 기준 비율을 35%에서 지금은 3분의 1로 바꿨죠. 33%.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SK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당시에 종가가 16만 2천 원 정도였는데 파기 한송심 변론 종결일 당시에 81만 5천 원, 거의 뭐 2년 2개월 사이에 5배가 오르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금액이 커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주식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그 2년 사이에 그대로였다면 아마 재산 분할 비율은 어쩌면 33%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 쪽에 33%가 아니고 한 20% 정도로 줄어서 금액이 더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겠죠. 어쩌다 보니까 주식이 5배가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아내 쪽, 그러니까 노관장 쪽 재산 분할 비율을 20%까지 줄여버리면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35%가 너무 많아, 깎아. 지금 이렇게 지금 오더가 내려온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20% 정도로 깎지 않고 33% 정도로 유지를 시킨 것은 대법원의 말은 따랐지만 그 사이에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가격이 아닌 2년 전에 가격으로 분할하면서 33%로 지금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 재산 분할 비중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 후에 2년 동안에 오른 이 SK 5배의 주가를 좀 기여도 면에서 좀 조정해서 네. 전체적인 액수를 좀 맞춰준 게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총액적인 면을 어찌 보면 정해놓고 판결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긴 하지만 35%에서 33%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혼 사건을 또 우리 배 변호사가 많이 하지만
재산 분할 할 때는 좀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재벌 말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30년 넘게 살다 이혼하잖아요. 거의 재산 분할 5대 5입니다. 어쨌든 같이 자식도 키우고 부부가 상의해서 이렇게 경영에 대한 토론도 했을 것이고 뭐 돈 재테크도 같이 했을 것이고 비록 결혼할 때 한쪽에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이미 3, 40년 살면 그게 다 희석이 돼서 거의 5대 5가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경우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좀 많은데 재벌이나 이렇게 재산이 좀 많은 경우일수록 그 기여도가 줄어요. 특유 재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 특유 재산이 예컨대 10억인데 나중에 뭐 이혼 한 15년 정도 살고 나서 3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들 오른 20억 원에 대해서만 50%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30억 원 총액을 가지고서 50%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의 1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좀 재산이 많은 경우에 좀 그렇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재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5대 5에 가까워집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을 한 50억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단계에도 한 뭐 20억, 30억만 넘어가도 아무래도 좀 더 특유 재산 인정해주는 쪽에 좀 가깝긴 해요. 9,440억 받으면 항소 안 하고 그대로 받으실 건가요? 아이 그럼 빨리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낫겠지. 아, 네.